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 기간 첫날에 실제로 발사를 감행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1차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었죠. 당시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1차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군 당국의 발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 기자, 합참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주장해온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추정됩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위한 발사체라면 지난 5월 31일 군사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형이라며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85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2단 추진체 문제로 발사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 해당 발사체의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북한은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는데요.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위험수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우주발사체 추진체 등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로 지난 5월 말 군사정찰 위성 발사체와 일치합니다. 북한 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지만 그동안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재발사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주장해온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31일 군사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형이라며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85일 만입니다. 아직 해당 발사체의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제 북한은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합참의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오늘 발사체 발사는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발사가 성공했는지 구체적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는 한때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구만 기자, 오키나와에 발령됐던 대피령은 해제가 된 상태죠? 네, 지금은 긴급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 따라 즉각적으로 오키나와 지역에는 긴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3시 54분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실내나 지하로 즉각 대피하라는 긴급경보가 전달됐고 항행 중인 선박은 발사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즉각 경찰이나 해양경비대에 연락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현에 내려졌던 긴급 대피 경보는 새벽 4시 7분에 해제됐습니다. NHK는 새벽 4시 20분 기준으로 현지 선박 등 일본 지역의 피해는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에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 발사에 따라 곧바로 총리 시위 주제로 발사체 정보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합참은 북한이 3시 50분쯤에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3시 45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군요. 북한이 이렇게 새벽에 위성을 발사한 건 아무래도 미국에 충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매달리는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의 위협이죠.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서 미국 측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민 특파원, 미국 정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을 확인했을 텐데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북한 발사 소식이 들린 뒤에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발사 성공 여부나 비행 상황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뒤인 어제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체를 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도 탄도미사일과 호환 가능한 기술을 쓰니까 역시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말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직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영내 안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주 발사를 포함한 북한 도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할 거고 동맹국 방어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한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만큼 한미일 3국에서 공동의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 5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지만 당시 서해에 추락하면서 발사에 실패했었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 결함을 분석해서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었고 오늘 실제로 2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정찰 위성 발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군 탐지 자산에 탐지된 북한 발사체는 새벽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돼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는 얼마 되지 않아 전라북도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일본이 밝힌 북한 발사체의 비행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였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단 로켓 엔진 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발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사용한 연료의 불안전한 특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결함을 해결한 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 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장 인근에서는 차량과 천막 등이 식별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만리경 1호를 길이 1.3m, 무게 300kg, 해상도 1m급의 초보적인 정찰 임무만 가능한 소형 관측 위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발사 직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연입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보면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는 북한에겐 수건 사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왜 정찰 위성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또 그동안 어떤 준비를 거쳐왔는지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년 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중요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여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며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 연구 사업을 정찰 위성은 국경이나 군사 표적 감시, 표적 변화 탐지 및 식별, 작전지도 작성 등에 사용돼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간 핵무기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차례로 개발해온 북한 입장에서 정찰 위성 발사는 군사적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지난해 12월에 정찰위성 발사에 최종 관문 공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을 선언했고 5월 16일에는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위성을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위성이 제대로 된 정찰 능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찰이나 첩보 위성으로 쓰려면 지상의 가로 세로 1m가량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3m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정찰위성 중요시험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 일대의 흑백 위성 사진을 공개했지만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화질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경로가 좀 일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시 50분쯤 북한의 발사체가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가 돼서 남쪽 방향으로 2호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평화적 우주 개발을 내세워 위성을 발사한 역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게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니냐면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왔는데요. 왜 이런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지 김비치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처음 발사한 뒤 2016년까지 줄곧 자신들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대부분 위성이 탑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을 비난했던 국제사회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와 국제사회가 말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같기 때문입니다. 추진기관이 달린 비행체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 다음 싣고 간 물체를 분리하는 것까진 같은데 여기에 위성이 실렸으면 위성 발사체, 핵 같은 무기를 실으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꾸준한 인공위성 개발 실험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쌓기 위한 눈속임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We do not intend to sit back and let North Korea proliferate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서도 위성이라고 둘러대 국제사회에서 면죄부를 받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기 들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완전한 탄도미사일을 갖추기 위해선 위성 발사체와 다른 추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 궤도에 머무는 것이 목표인 위성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지상 목표물을 명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무거운 로켓이 탄두부에 멀리 날도록 하기에 충분한 엔진 추력이나 로켓 상단에 탄두를 넣고도 날아오르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탄두 무게나 크기를 줄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이런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장한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우려하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2006년부터 유엔 결의안을 통해 수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합참이 우주 발사체라고 밝힘에 따라서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2차 발사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보다 좀 합참의 발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찬 기자, 합참의 발표 내용 다시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호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주장해온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추정됩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위한 발사체라면 지난 5월 31일 군사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일령이라며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85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2단 추진체 문제로 발사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 해당 발사체의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제 북한은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는데요.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위험수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우주발사체 추진체 등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로 지난 5월 말 군사정찰 위성 발사 때와 일치합니다. 북한 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지만 그동안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지발사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호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주장해온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31일 군사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일령이라며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85일 만입니다. 아직 해당 발사체의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제 북한은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과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북한의 발사 시간도 일본의 발표와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군 당국은 3시 50분쯤 발사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3시 45분에 발사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는 한때 주민들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송금환 기자,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새벽 3시 45분쯤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오키나와 지역에는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3시 54분에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실내나 지하로 즉각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가 전달됐고요. 또 항행 중인 선박은 발사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해양경비대에 연락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키나와현에 내려졌던 긴급 대피 경보는 새벽 4시 7분을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또 NHK는 새벽 4시 55분을 기준으로 현지의 선박 등의 일본 지역 피해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에 24일에서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 발사에 따라서 곧바로 총리실 주재로 발사체 정보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2차 발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뉴스광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